존경하는 16만 종로 구민 여러분, 김강균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들,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복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창, 부암, 가회 삼청동의 안재호 의원 인사드립니다. 온천지에 봄이 가득합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지동 백사번지 일대는 종로구 홍지동 세검파출소 뒤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은 이걸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세검파출소가 있어요. 세검파출소가 있고 요 뒤에가 세검정 교회입니다. 요 자원도로 올라와서 이 빨간 표시가 있는 데는 경동빌라고 여기가 세검정 성당이 있어요. 우리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요까지 성당 뒤에까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도로는 사실 경사가 있고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나쁘고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화재가 나면 꼼짝없이 완전히 타버릴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죠.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해야겠다고 검토를 해보니까 주차장 용지로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요 지역과 요 지역 정도더라고요. 아니면 요 지역과 요 지역. 그런데 사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이 도로의 구조가 사도로 구성되어 있고 경사도가 13도 이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세검정 천주교회가 바로 뒤에 있는데 우리는 지난 2년 전에 이 세검정 천주교회 뒤에까지 도시계획도로로 명시를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신용동 157번지가 주거재생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로가 계획도로가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 도시계획도로를 요 지점까지 연장을 하자는 거죠. 짧게. 그럼 거기는 평지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경사로 안 올라와도 이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건설국장님은 저기 주차계획하고 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스카이빌라라고 있어요. 스카이빌라는 조형주택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7번지가 재건축이 되면 그 뒤쪽으로 도로가 뚫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지정되어 있어요. 근데 매수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선을 조금 더 연장하면 그 지역에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공공주차장 계획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역시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나오시는 대로 이 부암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우리 구가 민선 5기 6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복합시설들을 많이 지었죠. 뭐 아시는 대로 윤동주문학관, 그 다음에 청운문학도서관, 그 다음에 또 무계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차를 가져와야 된다. 멀리서 오는 경우. 근데 주차 공간이 없고 주차하면 민원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들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도면을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암동 주민센터예요. 주민센터 앞쪽에 보면 이게 산거리 넘어가는 길 이게 그 고가 도로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쪽으로 해서 그 청운문학도서관과 윤동주문학관을 들어가죠. 바로 이 지역이 251번지가 하나 있는데 약 3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상 공용시설, 즉 주차장 시설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때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매수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208에 17이라고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주민센터 앞에 있는데 공용주차장이 아니라 사설주차장. 근데 이것도 사실은 주차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는 분들이 월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 땅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입니다. 부구청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기간이 도래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용지를 풀어줘야죠. 그런데 우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어떻게 했죠?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이 사실은 침해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共주차장과 복합시설, 지금 명륜동에 가면 아주 근사한 주차장, 도서관, 헬스장, 기타 복합시설이 건립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곳에도 추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곽마을 조성사업으로 거기 앵커시설하고 도로를 축소하면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를 어디다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죠? 주차장을 건립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나 구가 우리가 행정의 그 원만한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수요를 흡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무계원이나 청운문학도서관이나 또는 윤동규 문학관은 이미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수성동 계곡과 수성동 계곡을 통해서 북한산 스카이웨이까지 이어지는, 북악정까지 이어지는, 북악 팔각정까지 이어지는 그 길은 명소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주차장을 확보해야죠. 이게 어디가 할 일이에요? 시와 구가 할 일이죠. 누가 해야 돼요? 구청장이 해야죠. 구청장이 직무대행이면 그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부구청장이 해셔야 된다. 부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0일 금전 초저 제274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저는 도립은 박물관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반드시 우리구로 이관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의 장건택 국장은 아주 적절한 답변을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4월 21일과 4월 23일 날 무슨 보도를 하죠? 그 도립은 박물관 마을의 운영 문제가, 비어있고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종로구와 서울시의 소유권 다툼이다 라는 오보를 내요. 저는 이거 명확하게 오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이미 5월에 우리군은 이에 대해서 5월에 이전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경희궁의 경희궁 자이 조합주택이 공원을 조성해서 약 9,770평방미터, 약 3,000평이죠. 기부 찬합하게 당연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서울시가 문화시설로 바꾼 거예요. 얼마를 들여서 SH공사로 하여금 300억 이상, 약 320억을 들여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경희궁과 묶어가지고 3,000평의 공원을 조성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죠. 그런데 서울시가 욕심을 낸 거예요. 왜냐? 2017년에 뭐가 있었죠? 건축 비엔날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즈음해서 맞춘 거죠. 근데 과연 그게 효용이 있었냐? 개관 당시에는 효용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후에는 이용하기가 나빴죠. 불편했죠. 한옥도 9채를 졌는데 유스호스텔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폐쇄했죠.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용도를 변경했어요. 문화시설로. 이런 걸로 볼 때 이 소유권 다툼 때문에 이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오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도립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액이 약 1,300억 이상을 상회합니다. 3,000평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고, 지상의 건축비는 39동이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산 가치가 큰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자산을 상실한다면, 소유권을 서울시에 뺏긴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8개동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설을 주장합니다. 뭐 물론 제가 이것도 2017년 9월에 271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반드시 팔계동 그 노인복지시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인정도 위치의 적합성이 떨어지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서부지역 8개동에 대한 그 노인복지시설을 세워서 단순하게 노인들이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잡기를 하기보다는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건강을 증진하거나 노후의 그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속하게 서부지역 8개동의 노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촉구한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 관련 종로 단독 추경 예산을 2억에서 3억 정도 편성해서 관내 청년이나 대학생, 시니어, 65세 이상 75세 정도 연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시행하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실행하자라는 겁니다. 실행.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죠? 실천을 하자라는 거죠. 모든 일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련해서 재정을 국가 재정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치구가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사실 뭐 국가가 청년 관련 일자리에는 2조 9천억을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했죠 국회. 근데 이제 당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예산이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인 우리구 종로구는 단독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시행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65세, 75세 그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일자리 모집반이 있으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경제과나 관련 부서, 복지환경국은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적어도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관련 부서 담당 과장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하고 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도 지금 화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영동 로타리 214번지 일대입니다. 이게 우리 구가 정말 잘했죠. 이게 육교는 그 전에 육교입니다. 다음에서 지도를 다운로드 받았더니 옛날 게 나왔어요. 바로 이 지역 노란 건물입니다. 조만간 자회전이 허용되죠. 어느 쪽으로 북악터널과 구기터널 쪽으로 자회전이 허용이 되는데 이쪽이 대기 차선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줘야죠. 이 앞에 우리 고걸 앞에 이쪽 지역에 보면 시내 쪽 자회전이 있어요. 시내 쪽 자회전은 대기 차선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설사 대기 차선이 있다 하더라도 3대 정도만 밀리면 평창동 방향으로 우회전차가 막혀요. 그래서 어디에 정체가 생기냐? 교량에 정체가 생기죠. 국장은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 길이 좁아요. 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한 대 지역이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자회전을 만들려고 차가 안 됐으면 뒤에서 나오는 차들이 다 막히겠죠. 그 차가 조금 더 앞으로 뽑아진다고 하면 숨통은 트이겠지만 우회전에서 들어가는 차와 충돌이 생기죠.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매수해서 차선을 늘려줘야죠. 그죠? 이건 언제 해야 돼요? 빨리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육교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계획을 내놨어야 돼요. 뭐 매수 계획. 그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제라도 그 말씀을 드리니까 민원이 이렇게 생겨서 움직이기보다는 그 육교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을 지난 겨울 사이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서 토지를 매수하고 차선을 늘려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면서 육교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전을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올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